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요한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그분이 살아온 삶의 기적, 가정을 중심으로 한 재미있는 얘기를 소개해드렸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귀화를 하신 우리 인요한 의원이 사실은 특별 귀화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분들이 이제 자꾸 우리나라에 많이 인물이 등장을 하시고 이제는 다국적 사회가 됐고 다국적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귀화인들, 귀화하신 분들 참 고맙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요한 의원님을 모시고 또 지난번에 얘기에 이어서 오늘은 주로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누구나 나이가 차면은 네, 결혼을 하죠. 네, 네. 어떤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저는 이제 방송에서는 처음 나온 얘기지만 제가 사실은 첫 결혼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15년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헤어졌고 13년 전에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아들 하나하고 딸 둘 왔는데 전부 출가해서 이제 그렇지. 예, 성장해서. 그 딸들은 다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제 지금 이제 자기 갈 길을 찾아가고 있고요. 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13년 전에 제가 노처녀하고 결혼을 다시 했는데 그분이 탈레반 샘물교회에 탈레반으로부터 납치됐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나라 국적? 한국 샘물교회 샘물교회. 교인인데 이제 교인인데.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서 40일 동안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저는 광주와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이 사람은 우리 와이프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탈레반의 트라우마가 아프가니스탄의 트라우마가 있다. 근데 참 좋은 분을 만났고 제가 어려울 때 그래서 저희가 11년 전에 지금은 제일병원이 없어졌지만 이 아주 어렵게 실험관 아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 해서. 그래서 제가 할빠입니다. 할아버지 아빠. 12살 어린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큰 아이들은 제가 귀화하기 전에 다 외국인 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큰 아이 중에 뭐 치과 의사도 있고 뭐 다 그럭저럭 잘 됐는데 이 특별 귀화하면서 각서를 사인을 했어요. 한국인처럼 살겠다. 그래서 제가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 학교를 못 보내요. 법적으로. 예. 왜냐하면 한국 사람처럼 살겠다. 그래서 이제 예외로 제주도하고 이제 인천에 송도에 있는 학교는 가능해요. 네. 그래서 아주 어렵게 6개월 전에 딸이 거기에 합격을 해서 이제 외국인 학교 경기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옮겼는데 저는 너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저 일생은 사실 전부 다 집사람하고 어린 아이에만 중점을 두고 정치도 중요하고 뭐 국가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마디로 가정이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하죠. 예. 근데 우리 아마 오늘 제일 드리고자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외국인 학교 다닐 때 이제 큰 형님들이 혈액 걸려서 한국 학교 다니다가 중단하고 우리도 이제 홈스쿨링하고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대전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네, 네. 근데 이제 핵심적인 일이 거기서 벌어졌는데 이제 거기는 한국 학생들이 아주 드물었어요. 네. 이게 72년도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그가 좋아하는 형님이 광주 이제 최부자, 이제 농담으로 뭐 그때 말로 그냥 최부자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최기호라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아예 갈림길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외국인 학교 다니면 이제 미국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지. 보면. 예, 예. 뭐 어린 시절은 순천에서 컸지만 근데 외국인 학교에서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저를 뭐 혼도 많이 내주고 제가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키가 제가 적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예. 근데 그 형님이 그 주말에 중학생인데 이제 옷을 그 형님이 양복을 지금도 양복 입고 있지만 멋있게 가지고 있어서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양복을 몰래 그 형 몰래 탁 갈아입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빼쪽 구두가 있어 그때 구두가 멋진 게 있어요. 그래서 구두를 딱 신고 이제 대전 시내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와서 근데 이제 돌아오는데 발길이 이제 무거워. 이것도 맞지 않을까. 아무 허락을 안 받았는데. 근데 방에 들어갔는데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지금 엊그제 같이 기억합니다. 50년도 넘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내가 형님 몰래 양복을 이렇게 입고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벗어나라. 잘했다. 아 형님 양복뿐만 아니라 저 구두도 형님 구두를 몰래 신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벗어나라. 아니, 쳐다보지도 않아. 혼나고 맞을 줄 알았는데. 아하. 근데 서양 문화는요. 치약도 물어보고 빌려야 돼. 거기서 제가 완전히 이거 뭐 아부성 있는 발언 아닙니다. 한국 문화가 미국 문화보다 훨씬 낫구나. 이 공동체 물론 저 어렸을 때 저 자전거를 동네 아이들이 다 배웠어요. 자전거를 내 자전거로. 다 우리가 축구공도 같이 모든 걸 공유했죠. 그래. 그러나 외국인 학교에서 막 규칙이 그렇게 많고 육사처럼 뭐 종치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복잡한데 방 청소 매일 해야 되고 뭐 토요일 날은 대청소 해야 되고 이게 뭐 군인 학교처럼 운영이 됐는데 이 영어로 relationship 인간관계가 룰보다 더 중요하구나. 한국이 한 수 위구나. 그래서 저 젊은 나이에 그 사건이 제가 미국화 안 되게끔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아닌 것 같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그 서양 방향 문화는 전환했군. 서양 문화는 나하고 안 맞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나는 끈끈한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우스갯소리고 대한민국은 재밌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그 표현 속에도 부딪히고 싸우고 비비고 뭐 여야도 예를 들어서 정치판에서 갈등이 있는데 1대1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인간 관계가 굉장히 제일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구나.
이런 걸 깨닫고 더 신자하지만 더 성경적이고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후회 없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광주 항쟁도 당하고 그 의대 다닐 때 공부도 굉장히 힘들었고 예. 미국 가서 또 역차별을 당했어요. 아. 미국에 갔는데 우리 뭐 남미나 중미에 뭐 이상한 학교 나온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미국 졸업생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뭐 거기 미국 국가고시 그건 다 합격 물론 했지만 수련이 평가 시험에서 전 세브란스에서 낙제도 한 번 했어요. 네. 근데 미국 가서 수련이 평가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하도 그 감격해서. 차별을 받아서 아. 차별을 받았는데 미국 졸업생들 나와봐. 나 연세대학교 나왔어. 나 니네들 이상으로 할 수 있어.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한국에서 유급 한 번 한 학생이 미국 가서는 1등 하더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구만.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순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까? 아니요. 순천이 형님들이 그렇게 결핵을 앓고 나서 이제 원룸 해가지고 꼴등하고 1등을 동시에 해봤습니다. 아, 혼자예요. 선교사 부인이 그러니까 그냥 저 홈스쿨링. 홈스쿨링을 하시고 예. 중학 교육까지. 초등학교까지. 그다음에 중학교는 대전에 있는 외국인 학교. 아, 12살 때 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 대전으로 외국인 예, 학교로 예. 가셨구나. 예. 그 전북 지역에는 외국인 학교가 없으니까. 전라남북도는 다 없죠. 그 당시에. 없으니까 예. 대전으로 예. 그래서 유학을 가신 거군요. 그렇죠. 거기 이제 그 기숙사가 유일하게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일찍 떠났어요, 집을. 근데 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렇죠. 학교에 가서 너무 어려서 부모는 하나도 안 보고 싶었어요. 친구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저도 우리 딸을 중학교 3학년 졸업하자 미국으로 유학을 예, 보냈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에 갈 때는 좋아하더라고요. 예. 한번 방학 때 갔더니 펑펑 울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우느냐 했더니 엄마 아빠 나 1년 동안을 매트리스를 뒤집어 쓰고 방에서 울었다고 부모님 아이고. 생각이 나서. 아이고 가슴 아프네요. 예, 그런데 그걸 계기로 걔가 1등만 하고 고등학교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에서 학생장도 하고 아주 우수한 사람으로 졸업을 해요. 예. 그리고 어떤 그 심리적인 예. 투쟁심 또 집념 뭐 이런 것이 발로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도 갖지만은 아무튼 일찍이 그렇게 유학을 가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 인요한 의원님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울음 반 투쟁 반이구만.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자수성가 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따님은 그때 고통스러웠지만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 우리 딸은 미국에 지금 30년이 넘게 그렇죠.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예.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그 미국이 자기 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오히려 낯설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 뭐 초등학교 다 잊어버리고. 교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성공 사례네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공감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대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을까 했는데 그 말하자면 외국인 학교가 대전뿐이 없었기 때문에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글로 유학 아닌 유학을 갔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기차 소리만 나면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기차를 순천에서 타고 서대전역까지 지금도 다 외웁니다. 서대전, 논산, 강경, 함열, 이리, 익산, 삼내, 전주
임실, 오수, 남원, 곡성, 구례, 순천. 하, 대단하시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대학을 진학하셔가지고 예. 연세대학을 졸업한 후에 네. 미국 유학을 가셨더라고. 이제 미국 그렇죠, 유학이죠. 왜냐하면 이제 수련 과정을. 근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갈 때 기초 시험을 이제 국가고시가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아, 그렇겠죠. 국가고시를 치려고 하니까 고유명사가 다 한자예요. 고관절 탈구증, 홍반성 난창. 그 한문을 공부를 안 해서 예. 모르지. 그 3개월 한문만 공부하고 이제 국가고시를 쳤는데 아, 학생과장, 이제 지금 같은 부학장이라고 부르죠. 네. 그분이 발표하기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당신 합격했어. 그래서 내가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미리 아셨어요? 그랬더니 자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알아봤대요. 제가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렇지. 설날이 10개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뻐는 이제 한국에서 살 수 있도 되겠구나. 국가고시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첫 난관이었고 그 다음에 담을 또 넘어야 되는데 미국 들어갔는데 열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열흘 동안에 기초시험을 공부했는데 한 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죠. 가난하죠. 뭐 점심도 저도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이 그때 할렘에 살았는데 거기 이제 얹혀서 살았는데 제가 할렘에서 뉴욕에서 4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로 학원 같은 이제 캐플랜 학원 그 뉴욕 지하철 타고 매일 기초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어느 대학을? 이제 대학이 아니고 학교? 훈련한 데가 이제 병원이 병원. 예. 이제 코넬 산하에 코넬 대학 산하에 천주교 연합 캐톨릭 메디컬 센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요. 이 그 기초를 통과를 안 하면 이제 면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뉴욕 그 옛날 얘기인데 여객선 터미널에서 3,000명의 외국 의사가 치는데 120명 붙었어요. 수련도 5명 뽑는데 3,000명이 지원했어요. 3,000대 5로 됐어요. 엄청나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멸시 천대를 많이 당하다가 이제 수련이 평가 시험에서 이제 그게 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제 뉴욕 면허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고시 있으니까 한국 면허가 있고 돌아와서 여기서 또 그 전문의 시험을 또 여기서 또 쳤어요. 그냥 시험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뭐 그렇게 해서 91년도에 와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33년 동안 제가 이제 대학병원 교수로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젊은 의사고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대단히 그 연세대학교가 저를 잘 가르쳤어요. 첫째는 모교가 고마워요. 기초가 튼튼했어요. 그러나 외국 나가서 제가 국가고시 다 치고 미국 가서 수련이 과정 중에 수련이 평가 시험에서 1등하고 화장실 가서 눈물을 흐르고 나오면서 느끼는 것이 한국 교포분들이 미국을 이민 가면 1년이면 새 차를 사요. 다 8, 90% 이상이. 5년이면 집을 마련해요. 5년. 미국 사람들 30년이면 집을 못 사. 우리 교회 할머니가 나보고 집 미국에 있을 때 말이에요. 집 샀어? 그래서 내가 아유 할머니 렌트 내고 있어. 그러지 말고 70, 80 가까이 된 할머니인데 전라도 아주 할머니예요. 근데 나보고 그 돈을 좀 못 타갖고 이제 전라도 말로 못 타갖고 모아가지고 그게 영어로 다운 페이먼트예요. 일단
은행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mortgage 이 융자를 융자 발음을 잘못하는데 나보고 모가지 내면 돼 모가지. 그래서 좀 신기했던 게 80 가까이 된 한국 할머니가 교포 사회에서 인요한한테 렌트 내지 말고 집을 마련하려면 이렇게 경제학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민족이에요. 30년 동안 집을 마련 못하고 돈 빌려서 집도 못 사는데 한국인은 5년 만에 끝내본단 말이에요. 8, 90%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병이 딱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 과소평가입니다. 저 자신도 미국 가서 너무 차별받고 외국 졸업생이니까 과소평가로 찌들려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시험에서 1등하고 나와서 길을 피고 뭐 일본말을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가오다시가이 이 사람이 이제 막 체면이 쓰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특히 우리 젊은 외국에 나가는 젊은이들 청년들한테 좀 기죽지 마라. 당당해라. 대한민국이 이미 10위 경제권 안에 들어갔고 나가서 말이야. 그 나라 말 배우고 자기가 나가 있는 나라 말, 뭐 미국이면 영어, 뭐 블란전 말 배우고 장학을 하면 돼요.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뭐라 좀 찌그러질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제진료소 하면서 뭐 미국 대통령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항상요. 부시, 뭐 클린턴, 카터하고는 집짓기 운동에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어디서 힘이 온지 아세요? 온돌방 아랫목에서 옵니다. 온돌방 아랫목. 너무너무 소중한 교육을 거기서 받았고 대학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요한이라는 사람은 전라도 그 촌구석에서 저같이 온돌방 아랫목에 기반이 튼튼해서 여태까지 저를 지켜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저도 헷갈려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네네. 예. 진외조부님. 네. 미 유진벨 선교사였죠? 네, 할아버지도 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인돈. 인턴 예. 할아버지도 선교사고. 네. 아버지는 군인으로 들어와서 예편에서 또 선교사고. 군 제대하고 네. 또 선교사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요한 의원님이 돼서 저는 그냥 4대째. 좋아서 살았고. 그래서 4대째 예, 예. 이제 그런 가족의 가정사가 쭉 이어지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진외조부 유진벨 선생. 네, 네. 의 이름으로 네. 유진벨 재단이라는 네, 곳이 네. 있더라고요. 1995년에 네. 이제 그 전에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형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를 모시고 3번을 김일성 주석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미난 것은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빌리 그레엄 목사의 사모님이 여사가 유진 벨 친척입니다. 벨 씨예요, 벨. 루트 벨이에요, 이름이. 벨. 그래서 외국인 학교를 평양에서 졸업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들 그 빌리 그레엄 그래서 결혼하고 빌리 그레엄 목사가 평양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90년도 초에 그 우리 와이프가 다녔던 그 평양 거기 살았던 평양을 한번 가고 그다음에 더 큰 뜻은 미국하고 적대국을 가졌던 나라들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굴아파하고 이제 북쪽에 방문을 했는데 북쪽에 방문을 3번 하는 과정에서 형님이
식량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 그래서 95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진외조부가 오신 지 100주년 1895년 1995년에 100주년 기념 유진벨 재단을 만들었어요. 아. 식량 지원을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96년도에 호암상을 받고 그 상금을 가지고 앰뷸런스를 하나 사서 97년 1월 달에 북쪽에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북쪽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적대국이잖아요.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198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미망인이 그 어머님이 남쪽에도 우리 아들이 앰뷸런스를 만들어서 119하고 일을 했는데 북쪽에도 생각이 있어서 하나 갖다 드립니다. 사람 많이 살리세요. 그때 이제 김영남이라는 공산주의 상임의 의장이 받았어요. 의전을. 예. 그분이 듣다가 여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큰 형님들이 셋 다 결핵 걸렸고. 그래서 유진벨 재단이 2년 동안 식량 지원하다가 북쪽의 요구로 결핵 퇴치를 도와달라.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이제 전환해서 우리가 유진벨 재단이 이제 결핵만 한 거예요. 결핵 봉사. 거기서 제가 10여 년 동안 이제 형님을 도와드리고 사실 북쪽에 가서 또 그 정서가 거기는 변화가 안 변했잖아요. 옛날이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컸잖아요. 전라도 촌놈이잖아요. 그러지.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가 아주 잘 되고 전 또 의사고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한 700만 장 찍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환자를 한 35만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결핵 치료를. 완치율이 86%뭐 상당히 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인요한 의원이지. 예. 어느 전과 전공이. 제가 가정의학 전공을 했는데 예. 이제 결핵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결핵은 그렇게 치료하기 어려운 병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95년도부터 97년까지는 형님이 북쪽에 식량 지원했던 거에 이제 우리 가족이 다 힘을 합쳐서 이제 결핵 퇴치 어머님이 남쪽에서 해왔고 이제 그거를 북쪽에서 알고 우리도 좀 도와달라.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예. 북쪽에서 큰 물 피해 대책위원회 거기서 이제 농무성, 외무성, 보건성 북쪽에서 그래서 한 10년 동안 북쪽에 온 안 간 데가 간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가봤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 가서 이제 이 결핵 퇴치 지원을 이 약을 지원했죠. 예. 약을 주로 하고 뭐 현미경, 엑스레이 기계, 검진차, 앰뷸런스를 또 만든 경험이 있어서 검진차도 만들고 신나게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재밌게 일했어요. 그때가 이제 김대중 정권하고 또 출발이 맞아져가지고 그 시대구만. 그래서 이 일을 더욱더 편하게 쉽게 정부의 직간접적인 도움 받고 그러니까 1920년도, 그러니까 1919년,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 98년 취임해서 그래서 유진벨 재단이 97년 1월달 김영삼 때 시작했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어울러서 한국의 유진벨 재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좀 재밌게 했습니다. 그 진외조부 유진벨 선생이 독립운동 관여도 하신 걸로. 독립운동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설교에서 이제 설교로 출애굽 그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정신 이런 걸 불어넣는 역할을 하셨다. 조선은 반드시 출애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독립할 것이다. 이걸 설교 내용에 강조를 했고 이제 독립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도운 건 그 사위입니다.
우리 1912년도에 독신으로 와서 이제 나중에 우리 여기서 태어난 할머니하고 결혼한 인돈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군산영명학교에서 소학교 선생으로 계시면서 만세 운동을 보고 학생들을 돕고 그다음에 그 3.1 운동에 있었던 내용들을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이제 평신도회 남쪽에 가서 그 만세 운동을 알리고 신문에 기고도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전주에 이제 군산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전주에 기전하고 신흥학교 초대 교장을 했습니다. 근데 교장하면서 이제 신사참배에 압박이 오니까 그 압박을 피하다가 이제 결국은 남장로교, 광주, 목포, 순천, 전주, 군산 학교들을 다 폐교했습니다. 신사참배 굴복을 안 하고 학교를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46년 8월 달에 이제 돌아와서 학교들을 다시 정상화하면서 이제 그 소중한 역사. 그래서 광주 스피아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 운동이 대단했어요. 그 3.1 운동 이후에 그 광주 학생 운동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기에 이제 미션 학교들이 남장로교는 100% 신사 참배를 반대했어요. 거기에 굴복한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문 닫았고 다시 또 와서 다시 또 학교를 뭐 재건을 했고 그런 역사가 있고 그 같이 그 어려움을 겪어나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유진델 선생님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신적인 힘을 불어넣으시면서 미국에 가서 또 우리나라의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네, 인돈 우리 할아버지요. 그 할아버지께서 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는 게 그 당시에 총을 갖고 맞싸우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독립의 중요성, 국가의 독립성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일깨워주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유진벨도 그랬고 윌리엄 린턴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러시고. 그래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한국의 독립의 여망을 전 세계가 너무 모른다. 모르니까. 두 번째는 일본 경찰의 불필요한 잔혹감, 고발. 그리고 이 독립을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된다. 이 왜 일본이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죠. 그래서 출애굽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무폭력 저항 얘기가 나오고 너무 안타깝고 제일 키포인트는 전 세계가 조선이 이렇게 당한 걸 모르고 있다. 이런 걸 좀 도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 린턴 선생 선교사는 아버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6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아버지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군인이니까 그 등대라는 조직을 50년도 말 60년도 초에 등대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등대 선교회 선교입니다. 그래서 뭘 꿈을 꾸셨냐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도시는 그만두고 교회를 가고 싶으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교회를 다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조직 그 영어로 Operation Lighthouse니까 작전 등대입니다. 등대. 그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거기에 땅은 있냐 뭐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냐 얼마 도와주면 교회를 질 수 있겠냐. 근데 저희 아버지를 하나 좀 정정해야 될 건 교회 세웠다고 말 안 했어요. 내가 좀 협조를 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612개 교회에 협조를 하셨습니다. 짓는데 개척 교회를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해 준 주인공이 아버지시다. 근데 도시는 관심이 없고 그렇지. 테니스 코트 그러니까 정구장 크기의 지도를 얻었어요. 그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일일이 2번이나 했어요. 전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인가. 천주교는 좀 제외하고 개신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뭐 그 개신교 교파는 구애받지 않고 몇 개 있는가. 그다음에 없는 곳이 어딘가. 그래 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작전 계획을 작전 계획 전략을 짜죠. 교회 세우는 것도 작전이에요.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그러시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부에도 잠깐 소개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군으로 계실 때 예. 해군 장교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그 이제 일어나고 그 해군이니까 일어나고 이제 인천에 들어와서 해군 장교로서 인천 세관장을 했죠. 점령군으로.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군인으로서 여기하고 같이 싸운 것도 있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나중에 굉장히 엄했습니다. 전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아이, 그러면요. 우리 엄청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 이놈이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오면 이놈이 그래서 이름이 이고 놈이가 이름인가 성이 이시고 그 정도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좀 하찮게. 네네. 근데 또 가정 교육에서는 본받아야 될 거는 굉장히 전라도가 가난했는데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얘야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한 10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 친척분들이 영어로 쓴 용어가 these folks 이 친척이란 뜻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이 한국 우리 친척들이 난관을 부딪혀서 인생의 난관을 부딪혀서 헤쳐나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우리하고 똑같다. 똑같은 인간이다. 근데 더 나가서 한번 저를 일본에 데려갔어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얘야, 일본 이 사람들은 내 적이다. 그래서 아이 뭐 당연하죠. 뭐 진주만 폭격 잽 일본 사람이라고도 안 부르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또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많다. 미국 사람이. 적이라도 배울 건 있지. 그러면서 시간 잘 지키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은 일본한테 제가 그냥 아주 뒤로 그냥 넘어졌어요. 그냥 아니 우리가 일평생 일본을 그냥 굉장히 나쁘게 특히 진주만 폭격 세대는 근데 우리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 적이지만 배울 것도 있다. 그러니까 좀 포용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늘 한국의 방식을 존중하고 한국에는 미국 못지않게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걸 강조하신 분이라 저는 참으로 지금은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 편견이 없이 컸어요, 제가. 우리 인 의원께서는 6남매라고 그러셨나? 네네. 6남매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형제? 맨 마지막입니다. 막내고. 막내입니다. 형님이 몇이에요? 형이 4분, 누나 1분. 5남 1녀입니다. 5남 1녀. 그 5남 1녀 중에 이제 막내인데 4분의 형님들이 큰 형님은 유진벨 관계. 둘째 형님입니다. 둘째 형님. 큰 형님은 이제 은퇴해서 그냥 조용히 계시고. 아니 전에. 예. 젊었을 때는 뭐 하셨나요? 젊을 때는 신학대학 나와서 선교사도 하시고 목사님이었고요. 역시 그러시구나. 둘째 형님이 이제 제일 그 의미 있는 일이 이제 유진벨 사업에서 식량 지원과 결핵 퇴치를 지금 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5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북쪽을 왕래를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셋째 형님은 건축을 했어요. 미국에서. 여기 한국 땅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누나는 이제 그 애틀랜타 미국에 시집 가서 거기서 그냥
남편하고 같이 살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형은 이제 시리뱅크에도 계셨고 금융계에 금융계. 예, 콜롬비아 대학 졸업하고 금융계에서 오래 계시다가 이제 제가 65세니까 다 이제 은퇴할 나이고 이제 다 이제 손녀 볼 나이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재밌는 가정사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이분은 본인이 말씀하시듯 영혼이 한국인이요 푸른 눈은 가졌지만은 나는 전라도 촌놈이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쭉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후에 어떻든 누가 볼 때는 외국인이에요. 눈이 파란 푸른 눈이라고 그러죠. 푸른 눈을 지니신 미국인이자 영혼은 한국인. 그러니까 본인이 쭉 풀어서 말씀하듯 겸손하게 얘기한 건데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주에서 태어났고 성장은 순천에서 쭉 자라셨고 그리고 학교도 대전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은 세브란스 연세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한 4년 동안 미국의 수련을 받고 오늘날 연세대학교 국제 요양원이죠. 진료소의 소장으로 쭉 계시는 분을 정가에 불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입법부의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인요한 의원, 가족사의 일생일대를 쭉 듣다 보니까 제 자신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한편 부끄럽기도 합니다. 나는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1편과 2편을 다 들으시고 보셨다면 느끼실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부와 2부, 푸른 눈을 가진 전라도 촌놈, 영혼은 한국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요한 소장,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분을 우리가 모시고 아주 진지한 그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쩌다 보니 시간은 다 됐고 1부와 2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자상한 얘기를 들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인요한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